보면 기존에 있었던 거, 북한의 핵이 완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게 거의 제재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너무 평가 없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15년을 지금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변화 없이 세상의 변화에 눈 닫고 그냥 그걸 고수하고 우물 속으로 자기들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에 강화된 거라고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도록 만든 얘기가 있습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라고 해서 패널이 있는데 이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냥 관료입니다. 상임이사국 5개 국에서 1명씩 관료를 파견하고요. 대한민국 1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일본이 여기에 패널에 들어가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힘을 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통제를 우리나라 정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여기서 못해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냐? 전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터넷 검색도 제대로 못하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도 공을 하나 빼거나 넣거나 시기도 잘못 판단하고 의미도 잘못 판단하고 인터넷 공개되어 있는 것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는 잘 안 나오지만 BBC 같은 데서는 이 보고서가 얼마나 엉망인가를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목적은 원래는 핵을 개발 못하도록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핵이 마구 개발되니까 원래 목적이 다른 거인 양 변질, 오남용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네, 사이버,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이런 얘기하고 인권을 갑자기 걸고 넘어갑니다. 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하라라고 쌍으로 결의한 모두의 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재만 하라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라고 항상 언급이 되어 있는데 비중이 너무 약하고 비대칭적이죠. 에이시메트리.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칭 펀드처럼 5대5 이런 것도 아니라 9대1도 아닌 99대 1 정도 수준으로만 언급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제재는 전문가 패널을 만들어서 계속 강화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외교적 노력은 그냥 해라. 무엇을? 육자회담을 다시 해라.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너무 비대칭적이고 너무 무책임한 결정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변화하는 환경을 못 받아들인 게 화성 15형은 핵무력 완성입니다.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완성 단계로 아예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대책은 제재다. 오래된 체제가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유럽 유엔에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엑스퍼트 패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뚱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일본이 들어갔다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일본 하면은 정말 이상한 흐름을 하고 있는 걸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쪽에서 일본이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를 해방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 제재위원회에 일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재 논의할 때 당연히 정치적, 외교적 논의해야 된다 했는데 안 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강화, 목표도 불분명하고요. 비핵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는 비핵화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막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주권이 침해돼요. 계속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주권이 어디 갔냐? 근데 제재 패널에서 못하게 한다, 전문가 패널에서 못하게 한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형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내와 국제법이라고 하는 그 흐름하고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엔에서 제재 결의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몇몇 관료들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처음에는 무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 단속을 하다가 최근에는 물고기까지 단속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목표였는데 안 됐으면 반성하고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안 하고 딴 쪽으로 갑니다. 정권교체, 인권, 민주주의, 정권 비판 이런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얼토당토하는 얘기합니다. 제재 때문에 더 많이 개발했을 북한의 핵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인지 많은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제재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수준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인터뷰할 때 애기가 뒤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부산대학의 켈리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 글 읽어보면 아주 숭악합니다. 논리도 떨어지지만 어쨌든 북을 계속 올검해서 제재를 해서 못살게 굴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개발 단계를 보면 당연히 물질이나 기술이 이전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막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지 개발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 되면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돈을 막아요. 그럼 돈의 원천인 북한의 수출물, 그래서 물고기를 수출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러면 돈이 차단되니까 다른 돈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인도적 지원, 특히 아이와 여성에 대한 지원들도 다 막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완성되기로 하면 이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북한 내부에서 핵무력이 완성됐는데 지금 와서 흐름을 막는다고, 돈을 막는다고 그 있는 무기가 없어질까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비핵화를 검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핵화했을 때 완전히 없어진지를 어떻게 알아요? 있는 걸,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건 만들 수 있지만 있는 걸 없애는 걸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특히 과학적으로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이 스스로 동의해서 제안을 해야만 뭔가 그나마 의미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약속 대련을 할 수 있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 대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검증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비핵화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비핵화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비핵화 주장하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 선언해야 합니다. 칼자루는 이제 북이 쥐었습니다. 북이 동의해야만 할 수 있고 북이 동의 안 하면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고 약오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북이 이제는 핵무력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 하고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등감을 거기다가 표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핵무력 완성을 대학 입학 시험의 통과로 본다면 제재는 과외를 차단을 해서, 외부의 유입이죠. 과외를 차단해서 공부를 못하도록 도와주지 않겠다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뭘 못 막아요? 독학하는 건 못 막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공부 잘하게 되는 걸 누가 막아요? 선생님 안 붙여준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개발 이전에는 그래도 공부 못하게 하고 뭐 방해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대학 입학 통과하고 나면, 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지적 능력을 없애야 됩니다. 사람 머리를 쪼개서 분해를 없애버리든가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육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지적 능력은 갑자기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입학 시험 통과했는데 통과 못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북한의 핵이 그 수준까지 갔습니다. 자, 좀 너무 많아지나요? 그래서 지금 수준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정치적 외교적 방법은 과학기술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북은 이미 저 앞에 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개발 단계가 이제 끝나고 완성 단계로 갑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을 기점으로 완벽히 단계가 나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북핵을 처리할 수 있는 3번의 합의 혹은 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합의, 그리고 육자회담, 그리고 트럼프하고 있었던 북미, 하노이, 이 흐름이 있었죠. 근데 이 흐름 중에서 3번째는 아예 안 됐고요. 하다가 말았고요. 그나마 진행되다가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무산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단계, 현실과 합의 내용이 안 맞는 겁니다. 개발 단계에 맞는 합의는 가능해요. 근데 개발 단계가 넘어가서 완성 단계로 넘어갔을 때 개발 수준의 합의문을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북은 완성했는데 아직도 제네바 합의하고 똑같은 수준을 얘기하겠다? 그럼 당연히 현실과 괴리된 합의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지금은 완성 단계인데 여전히 제네바 합의 있었던 그때처럼 개발 단계인 양 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요번에 트럼프하고의 합의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북이 아주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게 세상에 공개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보고서, 핵 신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를 보면 굉장히 세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핵물질 추출해서 북이 몇 킬로를 가졌냐. 대부분 지금 다 틀려 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39kg에 육박한다고 북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또 1차 핵시험에서 얼마를 썼냐 할 때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2kg에서 10kg, 그래서 보통 5, 7, 10 정도를 쓰는데 북은 2kg밖에 안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아니야 5kg 썼을 거야, 7kg 썼을 거야, 근거는 없어, 끝입니다. 1945년 일본에 터뜨렸던 그때 플루토늄을 6kg를 썼습니다. 근데 70년가량 지난
60년, 70년가량 지난 시점에 북한이 그 수준도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허망하죠. 그래서 북한이 2kg 했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믿을만 하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이 뽑아서 조금밖에 안 쓰면 남은 양이 최대죠. 그럼 북한한테 제일 안 좋습니다. 왜? 나중에 어쨌든가 검증을 할 때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지고 오는 게 제일 많으면 부담되잖아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라고 해야 그나마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북한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려면 남은 양이 최소가 되도록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최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북한의 이익과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적게 남으려면 적게 뽑아서 많이 썼어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95년에 미국의 핵 확산 금지하는 NGO에서 조사한 테이블입니다. 그때 수준에 이미 플루토늄은 1kg만 있어도 한 탄두 한 개가 만들어지는 수준이었어요. 95년에.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에 북한이 2kg를 썼다는 게 그렇게 허망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2008년에 북이 2006년에 2kg 썼는데 2016년에 17년이 마지막이었죠. 17년 그때 이때로부터 20년 지난 시점에서 북이 여전히 2kg만 썼을까요? 그 계산을 하고 북한의 핵무력을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계산을 해봤어요. 아주 러프하지만 꼼꼼히 계산해보니까 80년대 북은 90kg, 여기서 g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폭을 추출할 때마다 30. 네, 그 다음에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명확히 2번을 뽑았어요. 그래서 90에서 12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2017년에. 그러면 아까 제일 1차가 2kg 써서 그냥 6차 될 때까지 계속 2kg 썼다 하더라도 남는 양은 이만큼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술이 더 개발돼서 1kg밖에 안 들어가도 되게 된다면 탄두수는 100개가 넘어갑니다. 우라늄 말고 플루토늄도 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 굉장히 많고요. 북한에는 전 세계 공개되어 있는 양만큼 북한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만 잘 돌리면 되는데 얘는 1년에 40kg. 아주 기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40kg가 탄두 2개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면 원심 분리기에 이때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렸다면 이 정도 됐을 거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다. 이것도 원심 분리기라는 오래된 기술을 써서 우라늄을 농축했을 때고요.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레이저를 가지고 딱 우라늄만 탁 찍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어렵지 않고 남한도 이 방법으로 추출을 해봤어요. 그럼 이거는 똑같은 수준에서 뽑아내는데 4일밖에 안 걸려요. 그것도 이게 얼마나 에너지를 적게 쓰느냐 더 있고요. 찾아낼 수 있느냐 못 찾아낸다는 겁니다. 땅속에서 그냥 하면 그냥 끝나요. 북한의 원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레이저 방법을 가지고 24시간 계속 돌려버리면 네, 계산되죠. 90개, 1년에 90개의 탄두가 만들어집니다. 언제부터요? 최소 2013년부터. 그러면 2017년까지 5년이니까는 한 400~500개는 충분히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의 영역을 넘어가죠. 아, 탄두는 충분하구나. 시죠. 제일 적은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적으니까 100개 정도 있어야 현장에 배치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100개 얘기하는데 그 크게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어쨌든가 아주 많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검증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핵심이죠. 뭔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핵을 다 검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선전하는데 물리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를 해가면서 적어지는데 이건 통계예요. 통계니까 그 추출할 수 있는 샘플이 오염되면 안 되는데 이미 같은 자리에서 6번 이상 핵시험을 했기 때문에 샘플은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뽑았는 건지 언제 생산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으로 내려가요. 17년 11월 북한의 핵무력은 어떤 수준인가?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이름 붙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요. 과학적으로 할 수 없으니 서로 약속 때려야죠. 너 이 정도만 해줘.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 정도만 해줘.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 정도를 구걸을 해야 되고요. 인정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받아서 마치 그게 과학적인 양 선전할 뿐입니다. 그게 되려면 첫 번째 출발은 북한이 스스로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 잘 정하고 끝내는 것만 가능해서 북한의 호응 없으면 이제 비핵화는 완전히 무산입니다. 그래서
하노이 때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계속 비핵화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 말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걸 뭐 증명을 해 라고 하는 순간 안 해 그걸 해버리면 김정은이 안 해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부작용 아까 다 얘기했죠. 제재해가지고는 이건 안 돼요. 가장 큰 약점은 밀수 못 막죠. 스스로 고백하는 건 못 막습니다. 북은 스스로 아주 잘하잖아요. 뺏겨서 잘합니다. 이미 완성했다는 걸 보였어요. 그럼 이제는 완성한 단계에서는 스피노프, 유도입니다. 군수에서 민수로 무기 만들던 기술, 인력, 자원 모든 것을 이제 민수로 돌려서 그 활동성, 생산성을 생산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무기 제조하는데 뭔가 모여있던 걸 갖다가 없애는 거는 비핵화를 하거나 이걸 하는 거나 어쨌든가 무기 만들 때 몰렸던 긴장이 완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비핵화라고 정의해도 돼요. 핵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핵을 만들던 그 기반들 전체가 약화되거나 축소되는 것도 비핵화다라는 거죠. 그게 협력적 비핵화 이렇게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그 흐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흐름이고 그 흐름을 북의 정책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보면 북은 군수에서 민수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넘어가져요. 단위 특수화를 얘기하고 우린 특수해라고 주장하는 군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잘하도록 옆에서 다 부축해주면 잘한다 해주면 북한 스스로 군수에서 민수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핵화라고 재정의를 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핵 기술보다는 로켓, 미사일 만드는 기술이 우리 생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CNC고요. 그래서 북한이 2009년부터 CNC를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협력적 위협 감축, CRT라고 하는 CTR이라고 하는 요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크라이나 사례로 이게 가능하다라고도 했고요. 볼튼이라는 놈이 가서 이런 방법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과학자들을 미국으로 이민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요 프로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다른 거 다 빼고요. 과학자들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협력입니다. 협력이 없으면 이제는 위협 감소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우크라이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괜히 해서 2000년대 크림반도 침공당하고 자기 땅 뺏겼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잘된 핵 협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는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프로세스 자체가 아니라 협력적. 북한의 협력이 필수구나. 출발점이 그게 있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피노프, 유도 밖에 없다. 그럼 스피노프는 당연히 뭔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거 해라라고 하는 거가 긍정 면제죠. 애들한테도 하지 마 하는 것보다 이거 해가 더 잘 먹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당연히 과학기술의 속성입니다. 전쟁으로 쓰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쓰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북이 스스로 하려고 해요. 핵 만들어 놓고 4가지 안 하겠다. 생산도 시험도 확산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주고 그래 지켜라고 해주면 지키면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그걸 못 믿어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못 믿게 해서 그래 우리 마음대로 할래 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겁니다. 북이 핵을 꽁꽁 싸매고 확산시키지 않고 사용도 안 하고 시험도 안 하고 더 안 하도록 묶어두고 거기에 모여있던 자원, 기술, 인력, 자본 모두 민간에 쓰도록 핵이 아니라 생산, 경제를 위해서 쓰도록 하면 그게 비핵화고 그게 협력, 한반도 평화 경제다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핵 폐기 가능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4가지도 생산도 사용도 시험도 전파도 안 하겠다. 북이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키고 있다.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우리 손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게 군수에서 민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이 이미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 조사한 거다. 이거 제 눈에 띄는 것만 몇 개만 찾아냈는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제일 중요한 협력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 첫 번째가 광명성, 무기는 아니지만 광명성 3-2호 김정은 시대 1년 차죠.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죽었고요. 그래서 2012년 들어가면서 김정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해 말에 광명성 3-2를 쏴요. 그러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그 발사에 공로가 있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101명을 공개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북한 과학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니까 딱 1명만
이름이 나오고 100명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명은 정치인인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던 뭐 광명성이 하지만 그래도 ICBM에 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 과학자들을 공개했다. 예, 이게 스피노프라고 봐야죠. 또 하나 이제 명시적으로 스피노프가 북의 제일 똑똑한 대학생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이 아니라 국방종합대학입니다. 지금 이름 바꿔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언론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 등장하고요. 이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채로 전람회에 출품을 합니다. 가상 전략 시뮬레이션 3D 비행 게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군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게임화시켜서 나온 것 같아요. 누구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 국방 일을 하지 않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스피노프죠. 또 하나 김정은이 책임지고 이제 군수공업 무기를 만들던 그 공장에서 생필품을 만들도록 해라 해놓고 제대로 되는지 품평회를 합니다. 해놓으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재력이 대단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생산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잘했다라고 해서 이제 2년 걸쳐서 아마 올해도 할 것 같은데 2015년, 17년, 19년 계속 품평회하면서 품질을 조사하면서 품목을 늘리면서 북한 내부에 있는 창관 상점에다가 이제 이 물건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북한의 마트에서 중국산이 후퇴하고 국산품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피노프의 네 번째 사례가 스키장을 만들 때 나옵니다. 19년에 양덕군에 있는 온천지구에도 스키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인민군 군대 건설자가 갔다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승강기 그리고 끌림 삭도를 중요 군수공장한테 맡겨서 해봤더만 잘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군수공장을 찾아보니까 장자강 공작기계 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에서 민수를 전환하는 그 대표적인 모범 공장이었는데 여기다 맡기니까 잘하더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삐까번쩍하죠. 이게 불과 5년 전에만 하더라도 마식령 스키장 개장했을 때 광고인데 그때 이 설차들의 모델 마크가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 이탈리아제를 중고품을 수입을 해서 여기다 전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의문일패. 이 스위스 업체들은 갑자기 북한이 자기들 걸 가지고 있으니까 수출했다. 대북 제재에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판 게 아니라 중고품인데 이때 그 다음 버전으로 비아냥 그린 게 야, 북한은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 만들어서 광고하면서 남의 나라 중고 물품 가져와서 하네. 아이고 기술도 없어. 했는데 불과 4년, 5년 만에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죠.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칸막이가 있어서 군수는 군수, 민수는 민수인데 민수의 실력이 좀 떨어졌는데 그걸 4, 5년 만에 김정은이 주도가 되어서 군수에서 민수로 이제 칸막이를 넘겨주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더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현대전은 공군전이죠. 거기 공군 비행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행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농장으로 양묘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019년에 이만한 거죠. 함경도에 그 산간지방에 넓은 평야가 있다. 그럼 여기에 농사를 짓는 게 당연한데 군대에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행장을 쓰던 그걸 없애버리고 마을 하나를 통째로 만들고 비닐하우스 시설농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야채 그리고 묘목을 길러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또 에너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에 단열재 넣고 뭐 그런 식의 시설동들입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를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한 속도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한반도의 미래 왜 과학술을 통해야 되느냐 설득이 되죠. 그럼 이제는 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까? 과학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당연하다. 미래 그리고 통일 당연하다. 우리 통일은 북한과 한다? 당연하다. 북한의 과학기술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4개의 추출도를 요걸로 만들어서 나가야 한반도의 미래가 밝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지만 이렇게 해서 준비한 굉장히 많은 얘기인데 최고의 속도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